루비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루나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죠. 진짜 봄이 온 게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개학한 지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슬슬 마음이 좀 이제 풀어지면 안 되죠. 곧 중간고사 기간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보통 4월 말 정도에 보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딱 그때가 벚꽃 필 무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의 꽃말은 벚꽃 엔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벚꽃의 꽃말이 뭐 중간고사다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꽃노기와 우리의 시험은 굉장히 상극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쨌든 봄이 왔고 그리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내 마음도 풀어지지만 우리의 학습에 대한 고민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선행학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여러분 선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진짜 꼭 필요한 걸까? 여러분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 자체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과목별로는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학년에 이 학기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이 다음 단계를 못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수준에서 최고를 찍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선행을 먼저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선행 자체가 사실 그 자체의 의미가 별로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행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과목별로 좀 많이 달라서 좀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과목별로 뭐 선행의 필요나 불필요 또 어떤 과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뭐 국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국어는 선행학습이 사실 뭔가의 진도를 더 먼저 배우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중학교 때는 국어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곧잘 합니다. 내신 점수도 보통 잘 나와요. 내가 내신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품들 공부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었다 하면 국어는 사실 성실성의 척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치고 국어 점수가 그렇게 낮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국어 점수가 어디 가서 되게 많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 가서 진짜 많이 벌어져요. 특히 고등학교 내신보다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3월달부터 보게 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명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는데 그 모의고사가 결국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치다가 고3 때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수능을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역이 단기간 안에 별로 잘 점수가 안 늘어요, 솔직히.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뭐 특강을 듣든 해가지고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뭐 작품 같은 경우도 뭐 시라든지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뭐 많이 뭐 접해보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점수가 오르는 과목인데, 문제는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거든요. 비문학이 뭐냐면 그 국어 지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냥 한국말의 지문이야. 근데 영어가 아니라 한글인데도 그게 막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길다 보니까 막 단락별로 나눠져 있거든. 그러니까 한 지문을 보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 지문당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이렇게 푸는 건데 지문을 읽는 것도 잘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고 단락별로 소주제를 잡는 것도 빠르게 되지 않고, 특히 그 지문이 예술이라든지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면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3점짜리 응용 문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니? 뭐 중학교 1학년 막 올라온 친구들은 진짜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를 거고, 아마 중학교 3학년 정도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시험지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해를 할 텐데, 하여튼간 나중에는 영어보다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국어 영역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국어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작품을 먼저 배운다든지 뭐 국어 문법을 먼저 배운다든지 하니,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선행이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를 무엇을 선행으로 해야 되냐?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뭐 독서 많이 해라, 책 많이 읽어라 뭐 그러면 나중에 국어 점수 좋아진다 이런 게 되게 상투적인 말인 줄 선생님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막상 고등학교 와서 3년 내내 그 긴 지문을 읽고 계속 요약하는 연습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되게 유리하더라고. 걔네들은 되게 빨리 정확하게 속독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응용해서 하는데, 많이 책을 안 봐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빠르게 읽히지도 않고 눈은 막 읽고 막 펜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틀리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독서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국어 독해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국어 독해가 소재가 쉽지가 않아서 너희들이 정말 고생을 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중학교 시절에 정말 여러 지문들을 좀 접해봤으면 좋겠어. 하여튼간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이 국어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를 고등학교 가면 아마 선생님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어는 선행은 독서다. 다량의 독서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수학은 선행에 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의 정석을 다 뗐어. 뭐 내가 이번 뭐 방학 때 이번 특강을 통해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걸 내가 미리 다 배웠어. 다 정복했어. 여러분 솔직히 그거 그냥 자기 만족인 거 아시죠? 자기 만족이고 부모님 만족이야. 엄마 만족이야. 우리 애가 요거를 다 뗐어 이번 방학 때, 이거 엄마 만족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수학 진짜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진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선행 안 해요. 막 무슨 뭐 2년 3년씩 선행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좋지 않아. 선행은 보통 많아봤자 한 학기 정도 선행 정도는 괜찮아요. 정말 많으면 한 1년 정도? 절대 2년, 3년 여러분 뛰어넘지 마세요. 수학은 그러니까 정말 전 과목 중에서 수학만큼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이 없죠.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그 성취도가 정확하게 나온 친구들이 그걸 베이스를 토대로 또 더 심화적인 걸 배우고 또 심화적인 거를 배우고 또 심화적인 거를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집합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아무리 이때 성적을 올리려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늘어. 그 말은 즉슨 분명히 내가 걸어왔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국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뭐 내가 진도 많이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가 여기서 베스트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게 진짜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에요. 수학이야말로 정말 내가 지금 이 학년에 이 학기 때 이 기간에 내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 레벨 못할까? 그 다음 심화 개념 얻는 거 그거 안 될까? 그렇지 않거든. 정확하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토대가 잡혀 있으면요, 심화적인 개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토대가 지금
단단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자꾸 심화 얹다 보면 뭐가 되냐? 나중에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나오는 거야. 수포자가 뭐야? 수학 포기죠. 진짜 여러분 한 반에 수십 명이 수포자예요. 수십 명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뭐 3학년쯤 되면요. 진짜 3분의 2가 그냥 다 수학 포기자야. 그런 친구들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요. 내가 지금 막 진도를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음 학년을 배우고 막 이런 데에 그냥 내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고 진짜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많은 문제들 접해 보시고 내가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망의 영어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영어는요. 고등학교 가면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아직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뭐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런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든 간에 그냥 내가 90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나한테 1등급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80점 넘어 2등급, 70점 넘어 3등급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상대평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봤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남들도 잘 봤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1등급은요. 전국에서 4%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너희들 지금 중학교 때는 내신이 절대평가이지만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도 내신에서 굉장히 변별력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몇 년 전부터 달라진 게 예전엔 수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이 다 영어도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전국에서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1등급 컷은 보통 95점, 96점, 94점 이 정도 금방이고 완전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래봤자 한 93점, 92점 이 정도까지가 거의 1등급 마지노선이었어요. 보통 한 94.5점은 돼야 1등급이었단 말이야. 91점만 돼도 보통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90점만 받아도 1등급이잖아. 그러면 솔직히 전략적으로 얘기해서 영어는 99점, 100점 받을 만큼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한 90점 턱걸이만 해도 1등급인 거야. 90점, 91점 요 정도 맞을 정도로만 공부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말인 즉슨 이제 무슨 얘기냐. 절대평가인 영어 같은 과목이 있고 상대평가인 수학 같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더 변별력이 있겠어? 상대평가인 수학 같은 과목에서 더 변별력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간 투자를 어디에다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상대평가인 과목에도 수학을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데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원래 전략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때 영어가 완성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1등급 받으려면 1등급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러면서 영어의 시간 할애 엄청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면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 다 공부해야 되고 상대평가인 수학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시라고 하는 전형으로서 내신 학교 시험 잘 봐가지고 대학 가려고 하면 생활기록부 관리 한마디로 생기부 관리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관리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하려면 그냥 내가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대회 가가지고 입상도 해야 되고 내가 어디 동아리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수행평가가 많아. 또 그거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그 공부할 수 있는 순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영어를 투자를 되게 시간을 많이 한다? 그 나머지 공부 언제 할 건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과 같은 공부 방법은 아니거든.
여러분이 중학교 때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한 2학년 모의고사 풀 수 있을 정도로 상위권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등 영어 필수 단어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고교 필수 단어까지도 중학교 때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요, 고등학교 가서 외우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 너희들 영어 단어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근데 그 시간 고등학교 때 쓸 거야? 그 고등학교 때 황금같이 그 귀중한 그 시간대? 여러분, 고등학교 단어는 더 어렵죠. 더 어렵다는 것은 내가 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더 잘 안 외워진다는 거야. 근데 그 작업을 중학교 때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편하게 상대평가 과목 때 거기에 막 시간 할애하면서 내 영어는 유지 및 향상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영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그 향상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냔 말이야.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만큼은 선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좌 중에서도 첫 번째 수능 영어라고 하는 독해 강좌 있는 거 알지? 그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가지고 지금 중학교 수준으로서 풀어서 레벨별로 강의를 해주던 강좌인데 레벨 1, 레벨 2, 레벨 3 기초, 유형, 실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 레벨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가 중등 영어로 최상위권으로 공부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중학교 시절 때 중등 영어 이거 영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상 전략적으로 보면 내가 고등학교 단어까지도 중학교 때 이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는 그 모의고사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어야 돼. 특히 선생님 첫 번째 수능 영어 레벨 3 어렵다고 하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야. 고등학교 1학년 지문 정도는 중학교 때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좀 고등학교 선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됐다고 갑자기 막 새로운 문법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에서 심화적으로 얹은 게 고등 문법이란 말이야. 막 엄청 새로운 문법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 문법 다 싸그리 잡아놓고 단어도 고교 필수편 정도까지는 공부 다 해놓고 독해도 첫 번째 수능 영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정도 그리고 정말 최상위권은 고등학교 2학년 한 6월달 모의고사 정도까지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실력이 되면요 영어를 중학교 때 거진 다 완성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고등학교 가서 그때는 내가 진짜 유지 및 향상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영상을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그냥 중학교 때만 어떻게 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중학교는 시작이고 이제 고등학교 쭉 1, 2, 3 가면서 수능 대학까지 사실은 너희들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선생님을 중학생 때만 본다고 해서 중학생 때 이때만 선생님 책임지고 싶은 그런 선생님 되고 싶지 않아. 선생님이 그래도 사교육계에 지금 10년 이상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렇게 충고와 조언도 해줄 수 있던 거거든. 왜냐? 처음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선생님 제자가 이제 지금 대학교 3학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아기 때 이 뿅아리 중학교 1학년 막 들어오던 시절부터 얘들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대학까지 어떤 루트를 탔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장 최상의 전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요. 너희들 정말 장기간의 레이스로 봐야 돼.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 장기간으로 보니까 선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선행도 선행 나름이라는 거야. 과목별로 봐야 되고 과목별의 전략이라는 게 있고 그 학년, 그 나이대에 맞는 선행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선행이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말로 이제 불리게 될 텐데 그거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주면 되거든. 사회와 과학을 뭐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해서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솔직히.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하는 그 정도만 열심히 해도 사회과학은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못 따라갈 일 없을 거야, 고등학교 가서. 지금은 사실 이제 영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학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영어는 내가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형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완성해 놓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에 픽 떼으면서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하고요. 어쨌든 학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좀 영상을 끄지 말고 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 많이 봄바람도 이제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 하실 텐데요. 특히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이제 막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팽팽 놀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막 중간고사 하려고 하니까 막 동기부여도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시험 보고 나면요 돌이킬 수 없어. 진짜? 그 시험 점수 시험 제 시험 볼 거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유가 엎질러진 뒤에 물이 엎질러진 뒤에 그때 가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는 영어 속담처럼 그때 중간고사 가서 내 점수 보고 이게 과연 내 점수가 맞냐? 그때 가서 내가 조금만 더 며칠 더 일찍 중간고사 공부 시작할 걸. 나 중학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나 너무 몰랐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점수는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 잡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중학교 좀 맛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또 선생님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